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원내부 대표 김용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39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김태년입니다. 연일 선거운동 지원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지금 부산 김영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4.7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은 부산과 서울에서 동시에 이원 화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시민들께 더불어민주당 174명 국회의원 전원의 의지를 약속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와 함께 서울을 21분 도시 글로벌 경제 수도로 대전환하고 부산을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동북아 경제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영춘 후보의 YC노믹스는 부산 경제를 확실하게 부활시킬 해답입니다. YC노믹스는 크게 두 축의 프로젝트로 진행됩니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 북항 재개발, 사십리 경부선 숲길, 부전역 KTX 정차 등 부산의 하드웨어를 재구축하는 천지개벽 프로젝트가 한 축입니다. 다른 한 축은 경제자유구역 확대, 디지털 자산거래소, 해운거래소 설립 등 금융과 관광 소프트웨어를 키우는 싱가포르 프로젝트입니다. 부산을 싱가포르처럼 동북아의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 인물은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뿐입니다. 김영춘 후보는 정부와 국회를 두루 거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무너진 해운업을 지켜낸 뚝심 있는 정치인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김영춘 후보만큼 뚝심 있게 추진할 사람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부활 프로젝트와 YC노믹스의 성공에 집권 여당의 역량을 집중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김영춘 후보는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부산다운 후보 김영춘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세 분의 민주화 대통령을 배출한 부산의 자긍심에 걸맞는 새로운 부산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도덕성이 파탄난 우옥투성 후보는 부산의 망신, 부산의 짐이 될 뿐입니다. 더구나 가족기업 살리기에만 골몰하는 사익추구 후보에게 부산의 경제를 믿고 맡길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재보궐선거는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거짓말이 통하는 세상, 불의가 승리하는 흑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10년 전 아이들 밥상을 걷어찬 후보, 차별이 몸에 밴 후보, 끝없는 거짓말로 시민을 우롱하는 후보에게 서울을 다시 맡길 수는 없습니다. 10년 전 불법 사찰 관여 의혹이 있는 사람, 온갖 특혜 비리 의혹에도 시치미만 잡아떼는 후보에게 부산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김영춘 후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서울과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174분의 우리 의원님들과 전국의 당원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차마 오세훈 박형준 후보는 못 찍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선거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할 때 민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인 찾기, 전화, 문자 호소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자분들께 투표 참여를 호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 예 많이 쓰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일 선거가 지나고 나더라도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김태년 대표대행께서 부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서울 박영선 후보를 말씀할까 합니다. 저는 박영선 후보와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일한 내각의 동료였습니다. 저는 박영선 후보의 두 가지 면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약자에게 약한 따뜻한 분이라는 것, 그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을 그리고 노점상까지를 포함하는 서민들 돕는 일을 그의 업무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약자들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 고통을 공감하는 그런 사람이 박영선입니다. 이런 서울시장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뜻한 반면에 일에 관해서는 매섭게 몰아치는 아주 똑부러진 분이 또한 박영선입니다. 박영선 장관 재임 중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여러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사상 최고의 투자를 기록했고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율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이스라엘, 중국 다음에 세계 4위로 올랐을 정도로 활발해졌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역사상 처음으로 천억달러를 돌파했고 수출 비중 또한 20%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재난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할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박영선 장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2019년 재작년 여름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소재부품 장비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할 때 그에 대한 대처에서 박영선 장관이 빛나는 역할을 했고 결과는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따뜻하면서도 일을 분명히 하는 그런 시장을 원한다면 박영선밖에 그 선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남북을 차별하거나 임차인을 차별하거나 철거민을 차별하거나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노동자를 차별하거나 이런 차별의식을 갖지 않고 함께 어울러서 안고 가려는 생각이 분명한 그런 박영선 장관이 지금 서울시의 지도자로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부동산 비리를 척결하는 이 마당에 의심스러운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은 적어도 이 시기의 지도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잇따른 거짓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거 후에도 두고두고 우리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에 관해서 반면교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그제부터 2002년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투표 당일에도 중앙당을 지켜야 할 처지였습니다만은 저의 주민등록은 제 지역구 전라남도 영광에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미 영광에 가 있었고요. 그런데 투표 당일 어떻게 할 것인가? 영광을 다녀오려면 한나절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중앙당은 그만큼 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것은 만약 한 표 차로 진다면 내가 고향에 가지 않는 것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을 비워두고 비행기를 타고 또 승용차로 갈아타고 해서 투표 마치고 투표하자마자 다시 돌아와서 투표 마감 시간에 중앙당에 다시 정위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오면서 만약 한 표 차로 이긴다면 내 덕분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선거에 왜 그때 생각이 나는지 여러분이 짐작하실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당원, 지지자 여러분 모두 한 표 차로 우리가 이긴다면 여러분 덕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 투표에 참여하시고 이웃들께도 투표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들 김영춘입니다. 우리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님과 이낙연 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부산 지역 보궐선거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부산을 찾아주시는 김태년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부산 현장도 지켜주시면서 유세도 하고 시장도 다니시고 간담회도 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이 선거 도와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부산은 경제가 몰락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것에 맞서서 이번 보궐선거 대통령 뽑는 선거가 아니고 이 어려운 부산의 살림꾼을 뽑는 시장선거다 라는 점들을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1년 동안 또 민주당 국회와 함께 이 몰락한 부산의 경제 부활을 위한 대전환 프로그램 천재기획 프로젝트와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은 민주당 시장이고 김영춘이다라는 점을 힘주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우리 민주당 174명의 의원님들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 부산은 과거 경공업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경제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IT 산업혁명 시대 놓치고 중화공업의 이 끄트머리에서 하청경제로 연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는 겁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목전에 두고 의원님들께서 과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산으로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희망을 시작점으로 해서 부산에서 2030 엑스포도 유치하고 첨단 기업, IT 산업과 바이오 산업 같은 첨단 기업도 유치를 해서 부산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아도 여기서 살아도 되는 그런 도시로 꼭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후보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유능하다고 검증된 저 김영춘이다. 민주당 시장 후보다라는 점을 부산 시민들께 말씀드려왔습니다. 초기에는 심판론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닥 민심이 바뀌었습니다. 부산 경제를 살릴 인물이 중요하다. 인물론으로 시민의 여론 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 남은 선거는 기간 동안 저도 전력대 힘을 다해서 죽은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지역 당원들 또 의원님들 개인 인맥 총동원해서 부산 지역에 아는 사람 지인들 찾아서 전화해 주시고 투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꼭 이길 수 있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의원님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루 남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너무 열심히 뛰어주셔서 제가 오히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후보인 저보다 더 열심히 뛰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님, 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님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민심의 바람이 변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지난 주말을 계기로 해서 변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오세훈 후보를 심판하자라는 소리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새벽 3시 55분에 일명 노회찬 버스 6411 버스로 알려진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버스에서 우리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들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으신 어머님은 지난 주말 4시간 동안 딸에게 기호 1번 박영선을 뽑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투표하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머님은 영등포구 대림동에 살고 계시는데 아침 새벽 3시 55분 첫 차를 타시고 강남에 5시 경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부터 사무실로 가서 청소를 준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원래 출근 시간이 6시지만 7시 정도 되면 회사 사람들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를 충분히 할 수가 없어서 일부러 1시간 일찍 나가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는 서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보듬고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정책과 대책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5시경에 노량진 시장을 방문했는데 그 이른 새벽에도 함께 해주셨던 김병기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등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의 상황은 전통시장에 가보면 소상공인 분들이 매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제4차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그나마 보릿고개는 넘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너무 누적된 피로감 때문에 매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매출이 회복되는 이 불씨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됩니다. 서울이 정쟁으로 다시 물들기 시작하면 갈등의 도가니가 될 것이고 서울은 후퇴할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그러한 서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고 승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유세 현장에서 저에게 꽂히는 그러한 20, 30대 젊은 여성들의 눈망울과 마주친 적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유리천장의 벽을 뚫고 첫 여성 서울시장이 돼서 가능성의 서울을 보여달라라는 그러한 마음을 저한테 수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가능성의 서울이 되면 대한민국이 가능성의 대한민국이 됩니다. 우리 서울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혁신도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디지털 인프라가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저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서 서울을 도약하는 도시로, 글로벌 도시로, 세계의 표준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서울의 많은 서민들을 만났습니다. 또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께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때때로 꾸중도 해주십니다. 꾸중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더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더 품이 큰 민주당으로 그리고 다양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민주당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박영선의 서울시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서 주거를 안정시키고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서울로 바뀔 것입니다. 박영선의 서울은
21분 도시 서울시 대전환으로 건강한 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21분 안에 내 삶의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 그러면 미세먼지도 없어지고 또 탄소 배출도 줄어서 우리 서울 시민의 건강을 보다 많이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의 모습은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진 서울의 모습의 첫 번째가 바로 건강한 도시 서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돌봄 도시 서울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어머님들이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즉시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1:1 맞춤 돌봄 체계를 갖추어서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그러한 돌봄 시장 되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돌봄, 서울 시립 요양원이 모자라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고충을 덜기 위해서 시립 요양원을 대폭 확대하고 돌봄 주치의, 어르신 동네 주치의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돌봄 걱정도 덜겠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공정한 서울을 바라는 서울 시민의 열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투표장에 꼭 투표해 주십사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챙겨 주십시오. 투표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의원님들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외쳤던 그러한 우리의 열정의 몫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힘드시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이 거짓을 이기는, 진심이 거짓에 승리하는 서울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